보험 설계사 시험 공통부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보험 법규에 관한 내용이고요. 총 8문제가 출제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00점 맞는 시험 아니죠. 60점만 맞으면 합격이에요. 시험에 꼭 나올 만한 테마들만 가지고 구성을 했으니까요. 너무 힘들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오시다 보면은 금방 합격점까지 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보험회사, 보험자라고도 하죠. 주요 의무가 있습니다. 일단 3대 기본, 자청약, 계약서 자필 서명, 청약서 부본 전달, 그리고 보험약관의 교부 및 중요 내용 안내. 이 3대 기본은 안 할 시에 보험 계약자에 의한 취소 사유가 되고요. 그 밖에 주요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면 보험증권 교부 의무, 지체 없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받지 못했더라도 보험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청약의 납부 통지 의무 및 승낙 전 담보. 30일 이내에 청약의 승낙 여부를 통지해야 하는데요. 통지 없이 30일이 경과할 시에는 승낙으로 간주가 됩니다.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거절 사유가 없을 시에는 보상 책임이 개시가 됩니다. 보험금 지급 의무,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 임보험에서는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면책 사유가 있는데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중과실, 전쟁, 자연소모, 그리고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이 지난 경우에는 면책 사유가 됩니다. 보험 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 당사자를 얘기하고요.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는 자입니다. 보험 계약자는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계약 전 알릴 의무로 고지 의무가 있고요. 계약 후에 알릴 의무로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앞서서 대리점, 설계사, 중개사 얘기할 때 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고지 의무 수령권이 그 세 가지 권 중에 하나고요. 대리점에는 있고 설계사하고 중개사에는 없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알아두셔야 될 게 고지 의무 수령권은 보험의는 있습니다. 통지 의무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는데 직업 직무를 변경, 피보험자 변경, 그리고 중복계약, 목적물, 양도, 이전. 근데 여기서 수치가 나오는 게 건물을 30일 이상 비워둘 경우하고 15일 이상 개축이나 용도 변경을 할 때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 외에 보험사고 발생 통지 의무, 손해방지 의무,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가 있고요. 고지 통지 의무는 위반 시에 보험회사가 해지 가능한 사유가 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안날부터 1개월,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 이익,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에서만 인정이 되고요. 상법은 손해보험에 있어 피보험 이익을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표현합니다. 탈세, 도박 같은 거 안 되고요. 적법성이 있어야 되고요. 금전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명확하게 이익의 존재가 확인되는 것이어야 하는데요. 현존하는 이익뿐만 아니라 장래 이익도 확정될 수 있다면 피보험 이익이 될 수 있다. 이거를 꼭 될 수 없다 이렇게 지문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틀린 지문 몇 개 알려드릴게요. 피보험 이익의 확정성은 금전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 가치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확정성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경제성에 대한 설명이죠. 이렇게 살짝 바꿀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 좀 주의해 주시고요. 동일한 보험 목적에는 동일한 하나의 피보험 이익만이 존재한다 하면 틀린 겁니다. 동일한 보험 목적이라도 각기 다른 피보험 이익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난로 같은 거 보시면은 그 배상 책임 보험 같은 게 있어요. 이 배상 책임의 피보험 이익은 난로가 폭발해서 그 구매자가 화상을 입거나 다쳤을 경우 구매자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한 회사의 금전적 손해가 피보험 이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창고에 쌓아둔 이 난로들이 도난당할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난보험을 들었다고 치면은 이 난로의 도난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 피보험 이익이 되는 거죠. 동일한 보험 목적이라도 각기 다른 피보험 이익이 존재한다. 영업보험료, 순보험료, 부가보험료. 순보험료는 또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가 있는데요. 위험보험료는 보험금의 재원이 되고요. 저축보험료는 환급금의 재원이 됩니다. 저축보험료는 특별계정으로 운용한다.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고요. 부가보험료는 약자 한번 할게요. 신, 유, 수.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문제는 이를테면 가로 넣기나 부가보험료를 구성하는 요소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뒤에 내용보다는 앞에 항목에 대해서 집중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과 보험 가액. 앞에서 이득금지 원칙 설명하면서 전부보험, 일부보험, 초과보험, 중복보험 이런 거 다 설명했었죠. 근데 여기서 추가로 알아둬야 될 게 보험 가입 금액은 보험 계약상 보상의 최고 한도액이고요. 보험 가액은 법률상 보상의 최고 한도액입니다. 보험 가액은 손해보험에만 존재한다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앞에서는 중복보험을 그냥 하나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따로따로 개념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면 중복보험은 보험가액보다 보험가입 금액들의 합이 더 큽니다. 그래서 보험가액을 한도로 비례보상을 하는 거고요. 공동보험은 중복은 되지만 보험가액보다 같거나
작아요. 보험 가입 금액이.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서로 비례 보상을 하는 거죠. 자, 문제 한번 내볼게요. 보험회사가 각자의 보험 가입 비율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연대 책임을 지며 보험 가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하는 것은 어떤 보험인가? 자, 보험 가액을 한도로 비례 보상한다고 했으니까 보험 가입 금액의 합이 더 크겠죠. 그래서 이건 중복보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리를 잘 해둬야 되는 기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험기간, 보험회사의 책임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기간이고요. 최초의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개시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계약 기간은 보험계약을 성립을 해서 소멸할 때까지인데 초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책임이 개시되지 않아요. 그래서 보험기간하고 보험계약기간하고 약간 다를 수 있다. 이걸 알아두시고 소급보험은 보험기간이 먼저인 거, 예정보험은 보험계약기간이 먼저인 거. 보험료 기간은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보험료를 내는 기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거 아니고요. 쉽게 설명하면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 1년이고요. 기간 동안 이 사고 발생률을 보는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이 사고가 조금 더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그리고 위험률이 높아. 그러면 보험료를 조금 더 높게 책정을 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보험 계약의 특성, 불효식, 낙성계약,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이 되고요. 형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은 반드시 일정한 형식을 갖춰야 한다. 이런 지문이 나오면 당연히 오답이죠. 유상, 쌍무계약, 보험료 지급 의무와 보험금 지급 의무를 주고받는 서로 간에 대가가 있는 유상, 쌍무계약입니다. 사행성 계약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보험료와 보험금의 불일치성. 이 때문에 우연한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사행계약성을 지닌다는 거. 부합계약은 보험회사가 미리 그 계약 내용을 정형화한 보험약관을 제시하고 보험계약자가 이를 포괄적으로 승인을 함으로써 성립이 됩니다. 선의계약은 최대 선의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요. 당사자 간의 최대 선의를 필요로 합니다. 특성은 사지선다에서 맞는 거 아닌 거 고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대충 이해는 되실 거예요. 보험계약의 소멸, 보험기간이 만료가 되면 당연히 소멸이 되겠죠. 근데 이게 납입기간의 만료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20년 납 100세 만기 이런 새만기 상품 같은 거 생각해보시면 그렇죠. 납입기간은 만료가 됐지만 보험기간은 계속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피보험 이익의 소멸이 되면 당연히 보험계약이 소멸이 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가 파산한 후에 3개월 경과, 이거 2개월이나 이렇게 바꿔 나올 수 있으니까 3개월 경과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보험사고, 전손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이 전부 지급이 되면 보험계약도 소멸이 됩니다. 보험료 미납이 있는데 2개월이 지난 때까지 보험료의 전부 또는 1회 보험료를 미납하면 보험계약이 소멸이 되고요. 이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연체 보험료하고 연체 이자까지 납입을 하고 알릴 의무 있었죠. 고지 의무, 통지 의무를 다시 이행을 해서 부활이 가능합니다. 보험계약의 무효, 처음부터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을 말하고요.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점에서 계약의 불성립과 다르고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해지와 다르며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당연히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취소와 다르다. 무효인 경우는 보험사고 발생 시에도 보험회사의 책임이 없고 나중에 유효한 것으로 추인할 수 없다. 제가 지금 문장으로 보기 4개를 말씀드린 거예요. 보험계약의 무효는 계약의 불성립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이런 지문 나오면은 틀린 걸로 바로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 유효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틀린 지문이죠. 타인의 동의 없는 사망보험,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 심실, 상실, 박약자의 사망보험 전부 무효고요.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일 때 무효입니다. 사기로 인한 초과 중복보험 역시 무효입니다.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취소, 해지. 청약철회는 그냥 보험계약자가 단순 변심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증권을 받은 날로 15일 이내, 그리고 청약한 날로 30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가 있고요.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반환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지체가 되면은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서 지급을 해야 합니다. 계약 취소는 앞에 3대 기본 설명드렸죠. 계약서 자필 서명, 청약서 부본 전달, 그리고 약관의 전달과 중요한 내용 설명. 이거 위반하면은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취소 가능하고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약관 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해서 준다. 해지는 보험회사가 하는 거죠. 보험계약자가 고지 의무, 통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보험회사가 해지를 하는 거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니까 한 번 더 떠올려 보시고요. 보험약관은 보험회사가 모든 계약자를 상대로 각각 이렇게 계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험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미리 정해놓은 표준 계약 조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시면 특별약관이 있어요.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에 우선해서 해석한다. 보통 우리 특별법도 다 보통법에 우선해서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되잖아요. 그런 내용을 알아두시면 좋고, 이해하기 쉽도록 전문적인 법률 용어를 피한다.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표준적인 계약 조항인데 당연히 쉬워야겠죠. 보험약관 변경 시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약관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약관 변경 시에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유리하면 이 변경된 약관의 효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불리하면 안 되고요, 당연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는 보험금 청구권이 없다. 피보험자나 수익자한테 그 청구권이 있는 거죠.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보험 들 때는 마음대로 들었지만 보험증권 없으면 피보험자 동의를 얻지 못하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을 지체한 경우 피보험자가 납입 의무를 가진다. 사실 보험이라는 게 이 피보험자를 위한 거잖아요. 계약상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도 지는 거죠. 보험 목적의 양도, 동산, 부동산 이외에 유체, 무체 자산도 포함한다. 채권 계약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유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함. 예를 들면 보험 목적의 양도에 대한 채권 계약만으로도 유효하다. 이러면 틀린 문장이죠. 선박 자동차 보험은 보험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승계가 가능하다. 자동 승계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이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승계가 가능하다. 이런 문장 나올 수 있어요. 이거 틀린 문장이고요.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추정인데 이것도 교묘하게 간주로 바꿔서 나옵니다. 간주 아니에요. 추정입니다. 보험자 대위 정의를 보시면 피보험자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대신 피보험자가 가지는 보험의 목적이나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 인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보험자 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잔존물 대위와 청구권 대위로 나눠지는데요. 보험 목적에 대한 보험자 대위가 잔존물 대위고요.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가 청구권 대위입니다. 잔존물 대위 먼저 살펴보면 취득 요건은 보험 목적의 전부 멸실, 그리고 보험금의 전부 지급입니다. 권리 이전 시기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보험사고 발생한 때 아니고요. 보험금을 전부 지급한 때 권리 이전이 되는 겁니다. 청구권 대위는 심플하게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하여도 그 지급한 범위 내에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보험회사 관련 법률. 허가는 보험 종목별로 금융위원회에 받아야 되고요. 보험사업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 상호회사 및 외국 보험회사만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는 정사기, 정관, 사업계획서, 기초서류인데 이 기초서류는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산출 방법서인데 방법과 보험에 좀 집중해서 한번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문제가 보험업 허가 시 기초서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런 거 나오면은 그냥 방법하고 보험이 들어가는 거를 다 골라주시면 됩니다. 허가 종목은 생명보험, 재산보험, 손해보험인데 생명보험에는 생명, 연금, 퇴직보험이 있고요. 재산보험은 상질간, 상해, 질병, 간병, 그리고 손해보험은 나머지 그 외. 이렇게 외우면 편하죠. 원칙적으로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은 겸용을 못하는데 여기 겸용을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요걸 알아두시면 되는데 생명보험의 재보험, 재산보험의 재보험, 연금보험, 퇴직보험, 그리고 대통령이 정한 재산보험의 부가보험은 겸용이 가능하다. 자본금 및 기금, 국내 보험회사 300억 이상이고요. 일부만 영위할 경우 50억 이상입니다. 수치별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잘 보시면 자동차 200억, 해상 150억, 화재, 책임, 상질간 100억, 그리고 나머지 50억. 자동차, 해상, 화재, 기타 200억, 150억, 100억, 50억인데 화재 옆에다가만 그냥 책임, 상질간 이렇게 붙여주세요. 정 외우기 힘들면 자동차 200억하고 해상 150억만이라도 좀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신 판매 전문 보험회사 100분의 90 이상을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판매하고요. 자본금은 3분의 2 이상을 납입한다. 외국보험회사 30억 이상, 소액단기 전문 보험회사 20억 이상인데 요거는 자동차, 해상, 화재, 연금, 간병은 판매가 안 됩니다. 보험 관련 기관, 일단 금융위원회가 가장 큰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무총리 소속,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이렇게 베이스를 알아놓은 상태에서 연수원, 감독원, 개발원은 그냥 쭉 읽어보시면 대충 뜻이 상통해요. 보험개발원은 순보험 요율의 산출, 검증 및 제공,
그리고 보험연수원은 보험대리점, 연수, 자격시험 뭐 이런 거고,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원이잖아요. 뭐 재무상황 검사,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손해보험협회가 조금 생뚱맞은데 해상, 보세보험, 계약, 인수 업무. 자, 외우기 어려우시면 금융위원회 가장 큰 베이스, 국무총리 소속이라는 거, 그리고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그리고 손해보험협회에서 하는 게 해상, 보세보험, 계약, 인수 업무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3-4번 읽으세요. 바로바로 매칭될 수 있게. 예, 이렇게 읽어만 주셔도 대충 이렇게 설명하는 문제에서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기타 모집질서 관련. 완전 판매는 벌써 한 2번 정도 앞서 얘기했죠. 3대 기본. 청약서 자필 서명, 청약서 부본 전달, 약관의 전달 및 중요 내용 설명. 어길 시에 계약 성립 3개월 내에 취소 사유가 되고요. 계약 대출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더해서 돌려줘야 합니다. 청약서 부본이나 약관은 계약자가 동의하면 전자우편이나 관계록 매체 등으로 교부가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모집자 실명제는 소속, 성명, 연락처 알려야 하고요. 주민번호 얘기 나오면 아니에요. 이거 오답으로 많이 나오고요. 위반 시에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인데 과태료하고 벌금은 뒤에 또 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거예요. 보험료는 원래 현금 수납이 원칙인데 해외에서 송금되는 보험료 수납은 현지 관례에 따를 수 있고요. 보험료로 받은 선일자 수표나 은행 어음은 취득일로부터 1월 내에 결제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를 수납해야 하는데요. 감독원장이 승인한 특별 약정서가 있는 경우에 보험기간이 시작된 이후에도 보험료 수납이 가능합니다. 이 보험료 정산 특별 약정서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과거 6월간에 있어서 월평균 보험계약 건수가 25건 이상이고 월평균 보험료가 500만 원 이상인 보험계약자입니다. 단계별 설명 의무에서는 계약 체결 권유 단계랑 계약 체결 단계에서 설명 의무만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상품에 대한 설명, 면책, 해약 환급금, 그리고 보험료 납입 기간 및 보험 기간, 그리고 고지 통지 의무 위반 효과, 요거는 계약 체결 권유 단계에서 설명을 하는 거고요. 계약 체결 단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모집 종사자에 대한 설명, 승낙, 거절에 대한 사유 설명. 계약 체결 단계에 대한 설명은 일반 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안 해도 됩니다.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 중 본인 부담액, 그리고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는데요. 실제 손해액만 보장하기 때문에 체결 전에 중복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판매 절차가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데 의료비 조회 동의서 사전 진구 맨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비 조회 동의서를 사전 진구해야지 이 중복 가입이 됐는지 조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걸 맨 앞에다 두고 맨 끝에 청약서 작성 이렇게 해서 앞뒤만 맞춰놓으면은 순서를 맞추는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통신수단을 이용한 상품 판매 시 준수사항. 여기서는 해지할 때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되는지 문제가 나오는데요. 보험계약자 본인인지 여부 확인해야 되고요. 계약 체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 해지에 동의하였는지 그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인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동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사지선다인데 이렇게 세 줄을 일단 그 지문으로 주고요. 오답을 하나 끼워 넣는데 거기 꼭 들어가는 게 있어요. 자필 서명, 그 다음에 상품 설명서 수령 여부 이런 거는 묻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오답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알아두시라고 넣어뒀습니다. 안내자료 관련해서는 그냥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것만 이렇게 나열을 해놨는데요. 보험계약 체결 권유 단계에서 가입 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계약은 기업성 손해보험, 단체보험을 말하는 거고요. 보험계약 체결 권유 단계에서 상품 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계약은 전문보험 계약자랑 하는 계약, 그리고 계속계약, 갱신계약, 기간이 3개월 이내인 보험. 보험 안내 자료 필수 기재사항은 너무 많잖아요. 이걸 다 외우기보다는 아닌 거 몇 개를 찝어서 외우면 될 것 같은데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그리고 보험료 대납에 관한 사항, 보험료 납입 방법 이런 것들은 보험 안내 자료 필수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모집질서 위반 시 처벌, 보험업법하고 자율규제 상호협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보험업법은 심플합니다. 그냥 특별이익 제공만 3년 3천 그리고 나머지는 1천. 대신 이제 무자격자 모집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이하의 벌금이고요. 나머지 전부는 1천만 원 과태료인데 그냥 쉽게 특별이익 제공만 3년 3천이고 나머지는 그냥 1천만 원 이렇게 하시면은 조금 외우기가 쉽겠죠. 그리고 자율규제 상호협정은 3천만 원 제재금하고 1천만 원 제재금이 있는데 그냥 1천만 원 제재금 두 개를 외우세요. 이거는 경유 처리하고 특별이익 제공 아닙니다. 특별이익 제공 약속이에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경유 처리와 특별이익 제공 약속이 최고 1천만 원 제재금이다.
자, 그렇다면 특별이익 제공 금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서류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기초서류에 정한 보험금보다 많은 보험금의 지급 약속. 앞에 기초서류의 근거, 기초서류의 정한 이렇게 내용이 있잖아요. 지문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기초서류에 근거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이러면 특별이익을 제공한 게 아니죠. 지문을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특별이익 제공이고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도 특별이익 제공입니다.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의 대납 마찬가지고요. 자, 특별이익 제공 기준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요. 최초 1년간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 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 안에 들어가는 범주에 있는 거는 특별이익 제공이 아니에요. 뭐 감사인사 표시할 수 있잖아. 약간의 뭐 성의를 보일 수 있고. 대신 3만 원 넘으면 안 되고, 만약에 1년간 보험료가 20만 원이야. 그러면 100분의 10이면 2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3만 원이더라도 특별이익 제공이 되는 겁니다. 이 수치 잘 보고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금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저는 이거 장삼삼, 특삼삼 이렇게 해서 같이 묶어서 외웠어요. 특별이익 제공 금지가 3년 3천이잖아요. 장애인 보험 가입 차별 금지 역시 3년 3천입니다. 특삼삼, 장삼삼.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시정공고를 할 수 있고요.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권고는 누가 하고 시정명령은 누가 하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시정권고는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시정명령은 법무부 장관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장애인, 장기기증자, 보험가입 차별신고센터를 운영을 하는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청약을 거절했을 때 손해보험협회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일을 시작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어디서 누구와 함께 시작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면 해소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다면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저와 함께 하신다면 제2의 전성기를 맞을 수 있도록 끝까지 돕겠습니다.